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개원중 영어 내신을 담당하게 된 김성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다 해가지고 시험이 조금 쉬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개원중 기출문제를 다 구해가지고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시험은 그냥 한 학기에 한 번씩 진행이 되었고, 개원중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그냥 중간기말 다 정확하게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고사, 그쵸? 작년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첫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어머니들도 이런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 있죠. 어머니 다 구하셔서 보셨죠? 그러면 개원중 항상 시험 문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 보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공부 조금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막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시면 지문 쫙 수능처럼, 그쵸? 수능도 아니죠, 언어 영역처럼, 영어도 아니고 길게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문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개원중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영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원중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개원중 내신의 특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신 개원중은 항상 그쵸, 교재를 만들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범위가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2, 8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동화 2교과서인데 2과 3과 또는 4과래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작업할 때 그냥 2, 3과를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쵸? 저희는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는 동아이 공통 프린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법, 어휘, 영영풀이 위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원중 영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원중은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3문항.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해요. 자, 객관식 30문항이 아니라,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자, 객관식 25문항입니다. 그쵸? 25문항. 그리고 80점 맞습니다. 그리고 서답형은요, 7문항이에요. 제가 7문항이라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20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배점은 20점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서술형 문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친구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요거는 중학교 2학년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수업 필기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수업 필기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에도 그랬죠. 그쵸?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어법 이런 거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목이 무엇인지, 그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능형 독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문법은요, 고난이도로 객관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오고요. 어휘는 문장 속의 쓰임으로 나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서술형을 열심히 준비를 하면,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모두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개원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과 6과가 이렇게 시험 범위였어요. 그걸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자, 1과 6과고,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뭐 관계대명사, 그쵸? 그리고 뭐 so, that이 나오고, enough to가 나와요. so that 나오고 enough to 나오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5번에 공부할 거는 자, 이가 그쵸? 수일치가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 프린트를 보니까 수일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 숫자를 뭐 어떻게 쓰는 방법 이런 거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과이면 그쵸? 사역동사 이때 강조 구문이 들어가겠죠. 근데 4과이면 더 비교급 접속사 since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요거 어떤 문법을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을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그쵸?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로 넘어가 볼게요. 그쵸? 자, 1과 6과가 범위였는데 영역별로 보시면 자, 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47%예요. 그리고 문법은 비중이 조금 작아요. 9%예요. 그 다음에 어휘가, 그쵸. 우리 친구들 공부해야 되는 어휘가 22%. 서술형도 22%. 아까 20점, 100점이었죠. 시험의 문제 출처별로 보신다면 교과서가 가장 많아요. 교과서가 가장 많고요. 문법 프린트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문법 프린트, 문법 예문들이 그대로 보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문법 프린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냥 교과서는 친구들이 여러 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걸 또 보시면 그쵸? 제일 중요한데 이게 9%야. 그렇죠? 이게 서술형에 반영되는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영, 어휘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연결해서 알맞은 거, 알맞지 않은 거. 하지만 프린트에 이미 다 제시가 되고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고 풀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볼게요. 먼저 서술형이에요. 그쵸? 서술형인데 1번부터 3번까지예요. 자, 작년 중간고사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코로나였죠. 마지막이긴 했지만 자, 그림을 설명하는 표지판을 그쵸? 영어로 쓸 때 이렇게 단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과는 자, 수동태예요. 그쵸? 수동태. 1번은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능동태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수동태가 조동사 플러스 BPP가 시험 범위였지만 결국에는 다른 수동태도 영작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휘는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4번 같은 경우는 배점이 3점이에요. 다른 것보다 배점이 낮긴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품사를 묻거나 하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요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문을 보고 자, 요거 자체만 하면 해석이 돼요. 나는 그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쵸?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도전하는 일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어휘가 문맥에서 말이 되게 쓰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본 독해력이 중요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독해 내용 이해인데, 순서 아니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 글의 제목은, 이런 거는 다 수능형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원적 독해 문제 중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글을 다 읽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비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그 일을, 글을 읽고, 그쵸?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예시까지, 추론까지
수능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 필요하죠? 근데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자, 여기는 아까 관계대명사 what이 시험 범위였죠. 그랬더니 자, 접속사 대시 나옵니다. 자, 수능 어법에서 what이니 대시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3학년에서 그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니 관계대명사니 요거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요거 제가 그 KNS에서 친구를 가르치면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요거 안 가르쳐도 아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영어가 원어민처럼 막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해 이거 다 알고 있더라도 이 다음 걸 보고 이게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건지 요거는 많은 예문을 통해서 어차피 프린트 예문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쵸? 얘가 자동사니 타동사니는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이런 문법이 나온다. 그지만 수능까지 이어지는 문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앞에 enough to랑 그쵸? enough to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리고 enough to 시험 범위고 so 대시 그쵸? 시험 범위였어요. 자, enough to so 대시 시험 범위였는데 자, 여기는 확장을 해서 to2까지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2, 3학년 때 핵심적인 문법이고 자, 이유 결과를 말하는 그렇죠. 원인 결과를 말하는 so that까지 연결을 해서 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결국 문법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전략. 저희는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린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어휘는 영양 프린트 그쵸? 암기 필요하죠? 문맥상 의미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핵심 어휘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서술형 대비까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영작할 때 어휘 주어주고, 그쵸? 그림 보고 영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 이해해야 되고요. 그쵸? 순서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거 기본 개념인데, 우선 핵심 문법이에요. 근데 핵심 문법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까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확장이라고 하는 건 학교 프린트 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 문법 플러스 확장을 핵심 프린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독해 보겠습니다. 독해는 내용 파악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쵸? 주요 문장 당연히 영작 가능해야 돼요. 그냥 주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주제문일 수도 있지만, 그쵸? 독해서 그 주제문이 주요 문장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핵심 어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어법이 들어가는 문장들은 다 봐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글의 제목, 순서, 삽입, 그쵸? 그 다음에 문법까지 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작 같은 경우도 문법 프린트 예문을, 그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첫 시험이어서 그런지 통영작은 그쵸? 지향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면 내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내신 수업은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3회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시험 범위를 3번 정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3회독. 그쵸? 그렇다면, 자, 볼게요. 시험 대비 1, 2주차에는, 친구들이 첫날에 올 때 이미 본문 1과를, 그쵸? 저희는 1과가 아니죠. 2과를 외워와야 돼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숙제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2과를 가지고 우선은 암기 시험을 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싹 다 반영을 해가지고 기출에 맞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쵸? 이거는 모든 교과서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이거는 아까 와신이 되신 것처럼 너네가 고등까지 갈 때도 중요해.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 암기 설명 그쵸? 문법 내용 다지기 그리고 단원별로요. 1차, 2차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쵸? 학교
유형별 문제가 필요하죠. 제가 아까 전에 시험지 딱 보여드렸잖아. 첫 그림 나오죠? 그쵸, 어머니? 자, 이것도 보세요. 두 번째도 또 그림이 나와요. 그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더라도요, 그림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림이 나오고 또 어휘를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보고 독해 지문은 길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들을, 그쵸? 유형들을 바탕으로 학교 유형에 맞는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대비 3주, 4주차 되면, 자, 내용 이제 이해독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독이 들어가는 거죠. 요때는 학교 프린트가 이미 나왔고, 필기가 저희 친구들이 저랑 공유를 하게 되죠. 자, 그랬다면 그걸 보면서, 과별, 여기는 여기까지 심화학습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고 심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학교별 유형별 모의고사. 요게 가장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랑은 또 다른 세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올 때마다 유형별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직전 보강, 시험 보기 전날에 하는 거죠. 이때는 주요 내용, 핸드아웃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의 수업에 왔을 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는지 안내 드릴게요. 자, 오면, 그쵸? 지난 수업 핵심 내용, 리뷰 테스트, 그쵸? 동양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2주차부터 동양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학교 시험 유형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면 첫 주부터 봅니다. 친구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익숙해져야 돼요. 그 동양 모의고사를 꼭 보고요. 이걸 보면 친구들이 한 30분 일찍 와야 돼요. 그렇죠? 30분 일찍 와서 시험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확인 테스트라고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돼. 그렇죠? 오늘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요건 꼭 알고 가야 돼. 그렇죠? 요거를 정리를 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그쵸. 요거 수업 자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지난 기말고사 때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학교는 이때 100% 서술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우선 학교 프린트 자료를 가지고, 그쵸. 서술형에 나올 만한 유형으로 리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뷰 테스트에 이거는 그냥 외우지 않아요. 제가 다 예문 설명을 하고요. 하나하나 뭐 봐야 될 건 이때는 동사를 바꿀 때 자음을 한 번 더 써주네. 이런 거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문법 프린트예요. 문법 프린트예요. 그래가지고 문법 프린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호로 매겨요. 그쵸? 한 번호로 매겨가지고 나눠서 테스트를 보긴 하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영작을 하는 거죠. 근데 달달 외워서 쓰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외워서 쓰면 잘 쓰긴 하는데 우선 프린트로 설명을 쫙 다 해요. 그쵸? 달달 외우면 정말 좋죠. 시간 효율적이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친구들이 지치게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첫 시험은 방금 한 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면 돼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시험을 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그쵸? 문제가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교재를 따로 제작을 하고요. 그치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쵸 개원중학교를 올해 맡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실까봐 제가 어떻게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거야. 저희 그 밑에 지금 나오긴 했는데 저희 그 시간표는요. 월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둘 다 7시 30분부터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 2시부터 6시는 저희 팀장님 박진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합니다. 네, 요거 네, 봐주세요.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